계약의 해제 3. 이행 불능에 의한 계약 해제. 이행 불능 성립 요건. 하나. 후발적 불능. 둘. 채무자의 귀책 사유. 셋. 이행 불능이 위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포인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이행 불능에도 꼭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되었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주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매도인이 채무자이고 매수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는 이행 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귀책 사유는 채무자, 즉 매도인의 귀책 사유이어야 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는 이를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민법 546조에 분명하게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명문화 법률의 표현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원포인트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불능은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인트는 전부 일부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지가 해제의 판단 기준입니다. 전부 불능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제할 수 있고요. 다시 일부 불능이지만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다음으로 이행 불능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행 불능이면 하나. 이행 제공 불필요. 둘. 최고 불필요. 선지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해제함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옳은 선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행 불능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행 불능이 부정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둘.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첫 번째로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은 압류, 가압류만으로 이행 불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로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안 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 측 등에 의해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가압류가 되면 계약 해제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행 불능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합의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해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이행 불능이 아닌 두 번째 사례,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사라져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아닙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원포인트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 시점. 이행불능일 때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것이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이 불능이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해제권을 발휘하면 성립시로 소급하여 사라집니다. 원포인트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하나, 계약해제권. 둘, 손해배상 없음. 셋, 전보배상 청구권은 있음. 넷, 대상 청구권 가능. 첫 번째로 계약해제권이 생기고 이것을 발휘하면 해제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에 따르는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불능 원인이 아닌 별개의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셋째, 전보배상 청구권은 있습니다. 전보배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을 때 대상 청구권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 토지가 국가의 수용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 수용 금액이 서류상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시의 수용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직접 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행불능 전에는 점유취득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판례는 이렇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